오늘은 불매 운동이 한창인 곰표 맥주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곰표 맥주 사태를 요약해보면 밀가루를 만드는 대한제분과 수제 맥주를 만드는 전문 브랜드인 세븐브로이가 콜라보를 한 곰표 맥주라는 제품이 있는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세븐브로이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파트너십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하였다. 문제는 종료가 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나 하도급법 위반, 계약 불이행 등의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약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고, 대한제부는 세븐브로이랑 계약을 해지한 뒤에 제주 맥주라는 회사랑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세븐브로이가 만든 것과 똑같이 생긴 곰표 맥주 시즌 2를 출시하였는데, 이런 세븐브로이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분노를 하였으며 급기야 곰표 맥주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제주 맥주는 상장사들이고요. 참고로 세븐브로이는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한제분이 빌런이 된 듯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스쿠프의 김하나 기자님의 기획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세븐브로이의 곰표 맥주는 수많은 곰표 브랜드 레트로 열풍의 원 오브 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곰표 맥주가 데이트를 치게 된 가장 큰 지분은 곰표라는 라이센스에 있다는 것이고, 곰표 브랜드를 보유한 대한제분이 성공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며, 즉 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파트너십을 갱신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곰표가 붙은 모든 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기는 7년 전인 2018년입니다. 곰표 연습장, 곰표 메모지, 에코백 등등이 인기였고요. 심지어 곰표 패딩도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곰표 브랜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밀가루로서 국민들에게 얻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레트로 열풍과 맞물려서 신드롬이 된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운이 따라준 부분도 있고, 또 곰표가 능동적이었기 때문에 LG생건, CGV, 애경산업, 세븐브로이, CU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콜라보 대상 1순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곰표 열풍 2년차인 2020년 5월에 곰표 맥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콜라보였으며 맥주의 퀄리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곰표 콜라보 중에서도 특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출시 3일 만에 첫 생산 물량 10만 캔이 모두 다 동이 났고, 일주일 만에 30만 개가 추가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품절 대란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세븐브로이의 2019년 매출이 18억 원이었는데 콜라보 2년차인 2021년에는 403억 원으로 매출이 22배가 된 겁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억 원에서 2021년 119억 원으로 119배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런 행복에도 끝이 온 거죠. 그날이 바로 계약이 끝나는 2023년 3월 31일이었던 겁니다. 곰표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이 연장을 안 한 겁니다. 곰표가 없이 세븐브로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곰표 맥주와 똑같은 퀄리티의 밀맥주를 이름과 디자인만 바꿔서 출시를 했는데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라는 거죠. 세븐브로이는 계약 기간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대한제분의 위대한 유산인 곰표의 사용 가능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제분의 마음인 것이고, 다만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상표권 계약은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생산을 한 곰표 맥주는 6개월 후인 9월 달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세븐브로이 입장은 대한제분이 6개월이라는 판매 기간을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맥주를 만들어줄 파트너를 선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제분의 새로운 파트너인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 맥주 시즌2가 5월 9일에 출시를 한다라며 발표를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 맥주 시즌1과 제주 맥주가 만든 곰표 맥주 시즌 2의 판매 시기가 겹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등의 국면이 확장이 돼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븐브로이는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곰표 맥주 시즌 2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근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제분이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 기일인 2023년 6월 21일에 곰표 맥주 시즌 2를 그냥 출시를 해버린 겁니다. 원래 9월까지 보장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6월에 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이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무리수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계약 당시에 양측이 합의를 했던 예외 조항이 있는데 2023년 3월 31일까지 생산한 곰표 밀맥주는 6개월 후인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약상에는 세븐브로이가 재고를 털 수 있는 기간이, 보장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고털이 기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과연 시즌 1이랑 시즌 2가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을 재고를 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 것으로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제가 유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적절한 처사가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 손해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세븐브로이의 억울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반면에 대한제부는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든 엑스파트너에게 3개월의 시간도 주지 못한 그 사정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곰표 맥주 시즌 1의 재고분 때문에 세븐브로이는 심각한 손해를 받고 2023년 10월 세븐브로이는 무려 1,500톤에 이르는 맥주를 폐수장에 버려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작금의 불매운동의 트리거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외에도 세븐브로이가 곰표 맥주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이나 핵심 제조 기술을 대한제분에 전달을 했는데, 대한제분은 정보는 정보대로 다 받고 파트너는 언지도 없이 바꿔버리고, 이 부분에서 특히 제조 기술을 새로운 파트너인 제주 맥주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심각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자회사인 대한사이로를 통해서 작년부터 오비맥주에 공급되는 맥주 보리를 인천에 하역 보관하는 신규 사업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대한제분이 2023년 3월에 세븐브로이랑 계약을 종료하고 곰표 맥주 시즌 2를 출시한 뒤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2020년에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이 곰표 밀맥주 사업을 위해서 세븐브로이를 직접 방문하였었고 맥주 원재료 보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었다라고 합니다. 대한제분은 작년 3월 정기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한제분은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맥주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고 맥주 사업을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나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제분은 오비맥주 측이 기존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대한사이로로 옮겨온 것일 뿐이고 물류기업인 대한사이로의 곡물 하역 사업일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업 목적의 주류 제조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주 보리 보관은 맥주 공급망 구축의 부분이자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대한제분의 리더가 두 명입니다. 이건영 회장님과 누님이신 이혜영 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보유 지분상 실질적인 오너가 누나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D&B 컴퍼니가 대한제분의 최대 주주인데 누나 이혜영 씨가 D&B 컴퍼니의 최대 주주인 거죠. 작년 10월 14일에 누나 이혜영 씨가 하림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하림 장학재단은 대한제분 지분의 4.99%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누나 이혜영 이사장의 대한제분 지배력은 최근에 더욱 강화가 된 상황이고요. 참고로 실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영 회장의 지분은 7.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배력에서 누나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맥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지배력에서 열위에 있는 이건영 회장 측입니다. 대한제분의 맥주 사업에 대한 강한 열망과 조급함은 이런 회사 내부의 지배력 경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건데, 세븐브로이 공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주관했고 또 참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건영 회장이었다는 것이고, 또 곰표 맥주의 첫 번째 제조사로서 세븐브로이를 선정한 사람도 누나가 아닌 이건영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누나 또한 동생이 신사업에 집중을 하는 시기에 대한제분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장학재단을 장악해버리는 강수를 둔 바가 있고요. 이건영 회장은 신사업으로 치적을 쌓아야 하는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불매운동이라는 예상 외의 큰 악재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갈등의 양상과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킬라 내돈내산 추천템은 오더 이터 발냄새 제거제입니다. 여름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이 걷는 편이기 때문에 발 위생을 위해서 오늘 장만을 했고 구독자님들께도 여름철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프레이 타입이고요. 신발 안에 뿌려도 되고 맨발 혹은 양말 위에 뿌려도 됩니다. 발냄새 제거, 신발 탈취 효과에 가장 탁월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영국이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검증된 1등 제품이다. 영상에 구매 링크를 걸었고요. F킬라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